진로를 찾기 위한 3가지 힌트를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성적과 세상의 고달픔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기 전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시기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지인이 어떤 분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감정이 동요합니까? 시기심은 성숙한 감정은 아니지만 정직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셋째, 대가 없이도 열심히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통해서 천직을 찾아냅니다. 보수를 받는 게 없어도 자꾸만 에너지가 흐르는 곳, 거기가 여러분의 길이에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신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포커판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앉을 테이블을 고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진로를 찾는 3가지 힌트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마배지 히데토의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마배치 히데토는 이 책의 거의 뒷부분에 실용적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담아두었어요. 앞부분에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을 설명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덕분에 뒤쪽으로 가면 더 잘 이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는 구체적인 조언이 나갑니다. 우선 오늘은 뇌의 추상도를 높여라예요. 앞에서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아예 오늘은 총정리처럼 콕 집어서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추상도가 높다는 게 무엇이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길 그건 곧 종교와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인이 아닌 뇌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도가 높다는 것은 좋고 싫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저 공중에 붕 떠서 다른 차원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다.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아니면 명상 수련이든 영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표현인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이 예정해두신 바가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중국 선종의 제3대 승찬대사가 지은 신신명에 나오는 첫 구절도 이겁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도, 지극한 도는 문안, 사실 어렵지 않다. 유혐, 오직 혐오한다. 간택, 좋고 싫음을 나누는 것을. 그러니까 좋다 싫다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지극한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싱어의 서렌더와 같은 이야기죠. 법륜스님도 증문즉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결혼하면 결혼해서 좋고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도인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결혼하니까 귀찮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취직을 하니까 자유가 없고 백수로 있자니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두전야는 인간의 뇌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진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뇌는 생명체와 더불어 진화해온 장기로서 척추동물은 모두 비슷한 뇌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간, 소뇌, 대뇌로 이루어지며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부분의 크기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은 대뇌가 가장 발달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뇌 신피질이라고 불리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에 중요한 특징이 몰려 있습니다. 전두전야는 대뇌 신피질 중에서도 가장 새롭게 발달된 부분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뇌의 기본 구조의 차이는 파충류에서 시작해 점점 고등생물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인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뇌의 진화와 더불어서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추상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전두전야를 움직이게 해서 사고한다는 것은 추상도를 높여서 사고한다는 뜻입니다. 추상도를 높인 사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싫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를 두지 않는 사고법입니다. 우리는 대개 싫은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추상도를 높여서 생각하면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흘러 지나가는 감정의 작용입니다. 흘러 지나가는 감정의 작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슬픔에도 기쁨에도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느낌입니다. 추상도를 높이면 마치 살짝 날아올라서 공중에서 바라보는 듯한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젊은 국회의원이 모교에 초청돼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저는 학창시절에 불량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희망을 느끼게 하는 말이니까요. 만약 그가 과거의 불량배로 살다가 지금은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라면은 자신이 과거에 불량하게 살았던 것을 남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촉망받는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량 소년 시절도 어두운 과거를 극복한 추억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추상도를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알기 쉬운 예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과거의 평가를 미래가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미래가 되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추상도를 높인 사고예요. 추상도를 높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미래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지 나쁜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좌우나 동서남북이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사라집니다. 즉, 공간도 초월하죠. 시간과 공간의 초월은 좋고 나쁨, 선과 악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실현하면 결국 승리하는 셈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흘러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인과관계는 미래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인과관계로 현재나 미래가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저는 프로레슬러 아사히 요시히로의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타이틀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전 어느 경기에서 왼쪽 팔꿈치 관절에 부상을 입고 미국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이 실패해서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팔꿈치 관절 수술의 실패는 당시의 그로서는 아마도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멕시코에서 코치로 활약할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 현역 시절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수술을 하고 수술이 실패함으로써 선수 생활을 접고 코치가 돼서 지금의 대성공을 맞이한 겁니다. 이 사람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도 미래가 좋으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좋고 나쁨의 차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가치와 의미를 동시에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의 그는 그때의 부상이 없었더라면 대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아사히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이라는 가정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자신이란 과거의 모든 것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자신은 현재를 포함한 모든 것으로 성립되지만 그 인과관계 역시 오직 미래에만 있을 뿐입니다. 인과관계가 미래에만 있다는 사고는 추상도가 높은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선악을 초월하여 현재의 자신을 긍정하는 일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싫은 기억을 인생의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중한 체험으로서 미래로 가져가십시오. 미래에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감개무량하게 떠올릴 소중한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상도를 높여서 전두전야로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선악을 뛰어넘어 전체를 내려다보는 3인칭의 시점을 갖는 일입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도마배치 히데토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브런치 한재유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